에미나이를 바꿀 수 없어서 옷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옷이 차량에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제가 사실 그 북한에서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탈북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그 방식이 좀 여러분들 듣기에는 좀 웃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면서 부르짖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부르짖었냐면요, 북한에서요. 제가 아까 새벽 4시에 나오다가 이제 엄마한테 뒷덜미를 딱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꿈을 자꾸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화장실을 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라고 하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 안에 있죠. 근데 북한은 화장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쓰고 있는 그런 예쁜 화장실 없어요. 네, 그런 화장실이 있는 줄도 몰라요. 대부분 화장실이 변소라 그래서 밖에 있습니다. 밖에.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것은 북한 안에서 감옥밖에 없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가 하도 도망가니까 이제 화장실 안에, 감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변소를 간 거예요. 변소를 갔는데 그때가 1월 달이어서 이렇게 대보름이 뜰 때였습니다. 1월 그 대보름이 뜨니까 한 뭐 보름 뭐 그 정도 됐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화장실을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화장실 안이 너무 환한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화났지 하고 이렇게 딱 올려다 봤는데 보름달이 이따만한 게 화장실에 와서 쭉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변속관 천장이 더적이 와가지고 그 판자를 다 뜯어간 거예요. 뗄 것이 너무 귀하니까 안에 판자는 못 뜯고 위에 천장을 뜯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달이 와서 더 걸쳐졌는데 제가 그 달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남조선 가게 해달라 그랬어? 하나님은 저에게 남조선 드라마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신이 나오는데 차려준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안 하고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게 장면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밥은 엄마가 차려줬는데 왜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다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CD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드라마가 아니고 연예인들이 뭐 이런 대상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말 때마다. 근데 어떤 여자 배우가 이렇게 훌러덩 벗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훌러덩 벗었더라고요. TV에 그렇게 벗고 나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근데 탁 나오더니 이런 그 대상을 받게 해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얘기하는가 보다. 북한에 노래 중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 만년 흐른데도 김정일 장군님만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화 시켜놓고 김부자 찬양하는 노래들 대부분 불러보면 대부분 다 찬송가 같아요. 멜로디도 그렇고. 그래서 이래서 우리를 세뇌시킬 때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산다 그러는 게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달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자세가 이렇게 딱 이 자세죠.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장로님께서 처음에 우리 기도해 주실 때 333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하시겠다잖아요. 그냥 부르짖으면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게 마치나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어떠한 일인 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냥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건 저의 애미나이 뭐 줬단 소리야. 저는 그냥 돈을 훔쳤죠. 훔쳐가지고 이제 새벽 4시에 나오다가 엄마한테 뒷덜미를 딱 잡혔다 그랬잖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평범한 어머니를 주셨더라면
평범하다는 얘기가 좀 그런데 저의 탈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머니를 주셨더라면 제가 아마 탈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버지의 왼손을 가져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탈북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 왼손이 다치셨기 때문에, 왼손을 잃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강도에서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데 올 수 있었고, 제가 함경북도 회령시에 오지 않았으면요 드라마 볼 일이 없습니다. 자강도는 워낙에 특수한 지역이라 거기는 장군님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 그 존재하는 이유가 오로지 장군님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 손이 안 다치셨더라면, 전역을 하지 않아서 회령에 안 왔더라면 아직도 자강도에서 김정은 찬양하면서 그러고 살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우리 아버지 손을 가져가신 그때가 다 이게 계획에 있었나 보다. 안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명분으로 회령시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특수부대 군관이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손을 이렇게 잃음으로써 저희가 회령을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회령을 가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왔고, 북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된 역사 날조 교육과 김부자 그 신격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나쁘게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해봤자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을 뇌물로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배급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갖다 주는 돈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남조선에 가서 저기서 내가 한번 좀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자, 이런 꿈으로 이제 탈북을 감행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뒷덜미 딱 잡힌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저에게 그렇게 충성심 높은 어머니였는데 옷을 입고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앞장서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다가 잡혔으니까 이렇게 앞장서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암흑 세상이에요. 북한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평양 외에 지방엔 가로등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비포장 도로를 툭툭 도로를 채우면서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느 순간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서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유나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중국 갈게 뭐 이거 남조선 가지 그럴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유나 너 혹시 남조선 갈라기니? 제가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1분 정도 이렇게 침묵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을 이으시기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에 비전이 없어. 저희 어머니가 정말 비전이라는 용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교육자입니다. 외할아버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외할머니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일제강점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인테리로 됐다라는 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에 우리 어머니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형제 6명인데 나름 교육자 집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다는 거. 나 있지, 지금 당장이라도 너 2다리 이렇게 부러뜨려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어. 근데 유나야, 엄마가 너의 몸, 그러니까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주긴 했지만 너의 인생까지야 엄마가 어떻게 좌우지아간. 그리고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엄마를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저에게 엄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어릴 때부터 우리 유나는 참 키우기 힘들었어. 엄마가 좀 이렇게 유나를 좀 이렇게 구부러 보려고 하면 제가 꺾어줬대요. 그래서 참대 같은 아이였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엄마는 바위돌 위에 우리 유나를 빨개 벗겨놓고 올려놔도 1000년을 살아남을 아이라는 거 의심치 않아. 가라. 내가 목표로 하는 거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차역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개찰구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기차에 올라탈 때였어요. 엄마가 유나야 잘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이 있다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셨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용청과 나무진을 칠하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종초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으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저에게 이렇게 여계뱃과 같은 어머니를 주신 분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여계뱃 이 노래를 불렀냐면요, 제 어머니가 저를 기차에 태울 때 이 아이가 가다가 총에 맞아 죽을지,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혀 나올지, 만약에 붙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다 공개 총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마치 여계뱃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있으면 우리 윤아를 지켜주시겠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제가 기차에 올라탔어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엄마의 얼굴을 못 보겠구나 싶어서 엄마 얼굴을 확인하려고 기차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3월 2일 날인데 3월 1일 날인데 그때가 겨울이니까 이 안에 이렇게 성에가 다 꼈어요. 북한의 3월달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를 막 닦았어요. 엄마 얼굴 보려고. 근데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셰익스피어가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엄마는 강해도 너무 강하다. 세상에 줬던 엄마가 어디 있지? 우리 외할머니가 나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셨다 그러는데 진짜 주워온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까지도 했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없어서 그냥 가셨구나 이렇게 하고 기차가 톡 출발을 했는데, 북한의 기차는 우리 KTX처럼 밖을 내다봐야 배경이 지나가니까 기차가 가는구나, 그런 기차가 아닙니다. 출발할 때 그냥 덜컹하고 출발해요. 그러면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칙칙 퍽퍽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쭉 붙다가 역에서 이렇게 멀어지니까 그때야 그 역 개찰구 그 구석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엄마 형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차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가 간 게 아니고 제가 기차에서 내릴까봐 거기 가서 몸을 숨기고 거기 통곡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의 기차는 속도 붙는 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릴까? 어떤 딸년이 지 하나 잘 살겠다고 엄마 아버지를 저렇게 사재다 몰아넣고 이렇게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막 내리고 싶더라고요.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서 딱 뛰어내리려고 엉덩이를 드는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윤아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그 얘기가 딱 떠올라서 우리 엄마가 이래서 나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구나. 우리 엄마를 볼까봐,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밖으로 쏟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삼켰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이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4시간을 방언이라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근데 기차간에서 울잖아요. 그럼 안전원이 와서 붙잡습니다. 너 탈북하려고 그러지? 그러고 바로 잡아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통곡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기차에 타서 계속 통곡한다? 그러면 잡습니다. 잡아서 일단 조사부터 하고 봐요. 그러니까 꾹꾹 참으면서 눈물을 막 안으로 삼키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방언에 도착을 해서 중대장을 만났고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고 여기로 넘을 거야 리허설 2번 하고 3월 2일 날 새벽 2시에 강가에 나와서 계속 숨어 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 있다가 한 4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어두울 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 두만강을 뛰어넘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그래서 이제 그 초소가 이렇게 딱 교체하는 군인 3명이 1000m에 하나씩 지키는데 요 지키는 중간으로 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약속한 게 빨리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체를 하다 보면 매수한 군인들이 아닌 다른 군인들이 와서 그 초소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초인간적인 힘으로 중대장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뛰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두만강이 이렇게 볼 땐 넓어 보여도 그 오름진 데를 또 그 중대장이 이렇게 좁은 데를 골랐죠. 그러니까 거길 뛰는 데는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중국산에 또 가서 붙으니까 낙엽 때문에 계속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낙엽이 쌓였는데 거기 사람의 발길이 안 닿으니까 낙엽 때문에 계속 미끄러 떨어지니까 그 소리 때문에 실탄 사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섰 했는데 계속 소리가 나면 실탄 사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때 또 김정일 방침이 두만강 압록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탈북자라고 간주하고 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탄도 아닙니다. 실탄 사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새까만 밤에 실탄 날아가는 거 보실 일이 없죠, 살면서. 제가 어디 강연 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린 친구가 저한테 총 맞으면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총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밤중에 총알이 날아가면요, 총알에서 불지가 튑니다. 앞에 와서 팍팍 박히니까 낙엽이 막 팍팍 튀어요. 아, 난 이제 뒤통수에 눈먼 총알이 와서 나를 뚫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공포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렇게 초인간적인 힘으로 뛰는데도.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소리는 못 질렀지만 안에 내 내면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부르짖었죠. 우리 엄마가 신이 있으면 나 지켜준다 그러는데 세상에 온갖 신이여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앞에 눈앞에 이렇게 밧줄이 하나 톡 내려왔어요. 보니까 중대장이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배낭꾼을 풀어서 이렇게 밧줄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고 터바 올라서 중국을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도착할 때 브로커도 없고 돈이 없이 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고 또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오시는 분들 탈북민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저는 돈을 가지고 넘다 보니까 바로 브로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2층 버스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신분이 없으니까 계속 초소마다 이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공안이. 그러면 저는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중국책 하나를 그때 제가 구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는 척 하면서 침을 일부러 이렇게 싹 그려놔요. 오래 잔 것처럼. 난 일어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중국책을 무릎에 펼쳐놓고 이렇게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내려다 보니까 중국책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뭐 그게 한자가 뭔지는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또 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펼쳐놓고 있으면 지나갔어요. 저한테 말 걸면 저는 정말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초사를 몇 개를 통과하고 베이징에 딱 갔더니 저희가 11명이 됐어요. 세상에. 8년 전에 북한을 나온 사람, 10년 전에 나온 사람, 5년 전에 나온 사람, 2년 전에 나온 사람, 별의별 사람이 모여서 11명이 되더라고요. 브로커가 모은 게. 근데 저만 이제 직행으로 넘어왔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고 넌 중국도 팔려 안 가고 이렇게 바로 온 거 같은데 너 간첩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같은 북한 사람끼리도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경계하면서 권명을 가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건너니까 산 넘고 강을 넘고 그 고생을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3월 달에 그때 제가 중순쯤에 북경에서 출발을 했는데 4월 둘째 주 정도에 태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라오스 산이라는 건 그 열대야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닿는 산을 가니까 한번 미끄러졌다면 끝없이 추락해 나락해요. 그럼 길 잃으면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 데를 지금 가는데 우리 팀에 5살짜리 애가 있었고요. 70대 중반인 노인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5살짜리 애가 사품치는 강을 넘는데 깍지를 다 꼈어요. 근데 5살이니까 바닥에 물이 여기 안 닿아요, 발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둥 떴을 거 아닙니까, 물 위에. 그 깍지 끼고 넘으니까 출발 시점에서도 한 300m 내려와서 도착을 해요. 물살에 휩쓸려서. 덜맹이가 굴러다니면서 종아리를 치는데요. 막 악소리가 나요.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을 넘는데. 그 열대야는 그래요. 물 한 번 내렸다면 그냥 골짜기가 그냥 물 사태가 일어나요. 그 다 넘고선 풀밭을 갔는데 우리가 너무 종아리가 쓰라려가지고 종아리를 보니까 다 찢어져서 피가 철철철 납니다. 그러니까 거머리가 또 붙어요. 거머리가 막 파고 들어갑니다. 피냄새 맡고. 이 탈북하는 과정을 영화로 그리라 그래도 이걸 어떻게 그려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저는 북한에서 고생한 게 아니라 탈북하면서 고생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무릎 종아리가 막 아파서 이러는 동안에 그 5살짜리 애를 못 봤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애가 보니까 흙물을 꿀꺽꿀꺽꿀꺽 삼켜가지고 애가 그러니까 깍지 꼈는데 몸이 이렇게 둥 거죠. 물 위에 이렇게 키가 안 되니까 실핏줄이 다 터진 겁니다. 얼굴에. 근데 애가 울지 않고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여자애였는데 이름이 은정이었어요. 은정이. 저희가 막 은정아 너 이거 왜 이렇게 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왜 울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5살짜리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엄마는 이미 지금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부탁해서 데리고 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삼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애를 비행기를 못 태우고. 근데 그 5살짜리 애가 뭐라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탈북할 때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울면 안 된다고. 울면 엄마 못 본다 그랬대요. 그래서 참아야 된대요, 자기.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와,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 엄마 얼굴 기억나니? 그러니까 엄마 얼굴 기억 안 난대요. 전화로만 들었대요, 전화로만. 그런 애가 엄마를 보겠다고 5살짜리가 그 사품치는 강을 어른들 손에 깍지가 껴갖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번이 아니게 팀에서 막내다 보니까 그 애를 제가 책임지게 된 거예요. 등에다 업어도 보고 그 어린애가 그 산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 사이에 거머리가 파고 들어오니까 또 막 소리는 못 내고 울어요. 그럼 또 그 엎빈침으로 또 그 거머리 파주고. 그런 애가 지금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키가 173이 됐대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들어갔습니다. 여자애가. 그 5살짜리 애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냐는 거죠. 엄마하고 언제 헤어졌냐니까 8개월 때 헤어졌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만 자라다가 엄마 목소리를 듣고 엄마인 줄 알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만 들은 엄마인데도 가고 싶니?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희 그 5살짜리를 데리고 태국까지 들어가서 애가 배고프니까 메콩강물 흙물 떠가지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된장은 또 담궈서 드셨나 봐요. 된장물 막 풀어서 애 먹이고. 정말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태국에 도착해서 그때는 경찰인데 일부러 잡혀야 돼요. 난민수용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한테 딱 잡혔는데 우리 하나님 또 계획하셨더라고요. 경찰이 우리를 길바닥에다 버려요. 그래서 왜 버리냐고 우리 빨리 감옥에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We don't work on Sunday. 자기네들은 주일날 일 안 한대요. 세상에 어느 나라 경찰이 주일날 일 안 하는 경찰 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길바닥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이참에 이렇게 된 거 방콕을 빨리 들어가야 가는 속도도 빨라진다더라. 한국으로 가는 속도가. 그럼 우리 방콕 가자 이렇게 하고 치앙라이에서 방콕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에서 기세 좋게 잡혔어요. 3시간 가다 딱 잡혔습니다. 잡힌 이유가 딱 올라탔는데 저희가 11명이 좀 여행객들처럼 가장하려고 여권이 없으니까 흰 티셔츠를 11명이 다 똑같이 입었었어요. 한 명을 딱 해가지고 Can I see your passport? 하니까 없었던 거예요. 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11명 하얀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여권 보자 11명이 다 없어. 이상하니까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 11명만 도로록 내렸습니다. 딱 내리니까 하는 얘기가
어디 나라 사람들이냐 이 얘기예요. 저만 영어를 하니까 저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We are Korean 그랬어요. 우리 조선 사람이야 그랬더니 North or South? 북한이야 한국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South 그랬죠. 그랬더니 확실하냐 그래서 그렇다. 들어가더니 A4 용지하고 볼펜을 들고 나오더니 저희한테 탁 주면서 너네 내셔널 플래그를 그리래요. 태극기를 그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서야 대한민국이 정부가 있구나. 태극기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북한에서 가르쳐줄 때는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고 우리나라 반쪽 땅을 미제 침략자들에게 팔아넘긴 남조선 괴뢰도당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고 미군정의 지시를 따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도 없는 나라에 무슨 국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국기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연습이라도 했지. 그리라니까 한 명도 못 그렸어요. 한 명도. 거기다 공화국기 그리라고 그랬으면 눈 감고 그냥 인공기 그렸을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도 못 그리니까 보기 좋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다 저희를 탁 놓더라고요. 됐다 그러면 뭐 지방 감옥에 있다가 순서대로 방콕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가 있었죠 여러분? 저한테 뭐가 있습니까? 돈. 이야 고조 남조선에서 태어난 저 아이들은 다르구만요. 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이렇게 철창을 이렇게 붙잡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감옥을 갔다 왔네요. 그 감옥에 갇혀서 하룻밤 잤는데 이게 막 그 도마뱀들이 찍찍찍찍 소리 내면서 그러고 다녀요 태국은. 근데 그 철창을 이렇게 잡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왔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100달러 줄 테니까 우리 놔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100달러 있어? 그래서 있지. 딱 보여줬어요. 꼬깃꼬깃 이렇게 말아가지고 제가 가방끈에다 넣고 딱 꼬매버렸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하나 이렇게 보여줬어요. 바로 우리를 다운타운에다 갖다가 버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텔을 잡고 다 들어가서 쉬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거 그때 당시 따구다라고 하는 그 모토로라 혹시 모토로라 아시나요? 이렇게 착 막대기로 돼 있는 그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칩을 사놓으려고 다운타운에 나갔다가 제 눈에 코리아 하우스 하고 써진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코리아 하우스면 이거 북한일까 남한일까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면 DPRK인데 어쨌든 코리아 하우스는 코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문으로 가서 이렇게 싹 들여다보니까 엄마나 남조선 드라마 봤던 게 그죠. 그때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소라머리라 그럽니까? 요걸 요렇게 탁 올렸는데 사모님이 청담동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요걸 탁 들고 이렇게 서빙을 다니시는데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남조선이다. 스타일 보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두 사람이 이렇게 뚝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뭘 드릴까요? 그래서 뭘 드릴까요?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북한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뭘 드릴까요? 하는데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네? 이래요. 조선이 어디예요?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막 우러르고 만방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나라인데 조선을 모른다고? 그래서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뭐 이래요. 그래서 혹시 그럼 평양 아십니까? 그랬더니 평양은 아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북한 전 그때야 북한인 줄 알았어요. 조선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지금 탈북하시는 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남조선 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이렇게 잡혔다 그랬더니 밥은 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못 먹었다. 그래 몇 명이냐? 그래 11명이다. 11명 밥을 다 싸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이고 내가 이런 분을 찾았는데 빨리 가자. 그분이 인터폴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잔디밭에다 쫙 앉혀놓고 인터폴이 왔는데 한국말 정말 어눌하게 하는 인터폴이 왔어요. 오시더니 한다는 말이 평안북도?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게 평안북도 손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손들었죠. 대부분 탈북하시는 분들 90% 이상이 함경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안북도 이렇게 손드니까 내리라. 또 한견북도 하면 또 이렇게 손들어요. 또 이렇게 다 들었어요. 들고 나니까 하는 말이 미국에 친척 계십니까? 미국에 친척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친척이십니까? 일본에 친척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에 친척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자기는 할 일 없대요. 갔어요. 왜 왔지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뭘 도와주면 되겠냐? 우린 난민 수용소를 들어가야 된다. 난민 인정을 빨리 받아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를 남조선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면 어딜 가야 되냐? 방콕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방콕으로 가는 버스표를 다 끊어주겠다. 그래서 옷 다 사입혀 주시고 그 사장님이 버스표 다 다시 끊어서 이번엔 11명 한꺼번에 한 버스에 안 탔어요. 5명, 6명 갈라타고 15분 간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왜? 한 팀이라도 무사히 가서 편안하게 있다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버스가 지금 한참을 달리죠. 여러분 정말 길어요. 태국이 이렇게 고구마같이 생겼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밤새 달려야 돼요. 밤새 10시간 가까이. 이제 막 밤 6시 버스를 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밤새 달려가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태국 총리 반대 시위가 열리는 때라서 사람들이 피를 모아가지고 그 피를 막 버켓에 받아갖고 길에다 뿌리고 막 이런 시위를 할 때입니다. 하필이면 가는 곳마다 경찰이 이거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그 치앙마이에서 한참을 달리다 중간에 큰 초소가 하나 나타났는데 초소 딱 도착하기 한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2, 3분 전에 비가 쏟아지는데요. 들이붓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이 버스 이게 막 이러는데도 버스가 벌벌벌벌 길 정도로. 그래서 그 초소에서 총든 애들이 안 나와요. 가래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가래요. 저희 2번 잡혔잖아요. 이번에 잡히면 그냥 감옥 가자 그랬어요. 그 앞에 만약에 팀이 저는 뒷팀에서 출발했는데 앞에 할머니 그 어린애 다 앞에 팀에 태웠거든요. 여기 잡혔으면 그 초소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라면 그분들도 무사히 통과했겠다. 그래서 우린 그냥 통과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 방콕에 와서 버스 정류장에 똥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팀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와서 짐을 이고 지고 뭐 정말 뭐 6.25 전쟁 피난민도 그런 피난민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볼 일 있습니까? 길에서 이구지구 보따리가 막 이만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11명이 길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방콕 시내를. 그랬는데 저쪽 옆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 한국말이니까 바로 들리잖아요. 여기 넘어오세요 그래요. 횡단보도 건너서 자기 쪽으로 넘어오래요. 우리야 뭐 8차선 도로 그런 걸 뭐 받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기서 누가 이렇게 손짓으세요. 그래서 우리 팀의 한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저거 남조선 아새끼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벌써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가자 넘어가자 그러니까 일단 가보자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넘어갔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었어요. 제가 똥 싸다가 하나님 남조선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굳이 감옥에 잡힌 거 2번이나 풀어놔가지고 결국은 선교사님이 저를 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총총총 따라갔는데 그분이 선교사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으면 우리 안 따라갔어요. 북한의 교과서에 선교사 놈이 과수원에 썩어서 떨어진 사과 하나 주워 먹었다고 5살짜리 애 머리에다가 청강수로 도적놈이라고 새기는 게 있거든요. 선교사라고 얘기했으면 절대 안 갔을 겁니다. 나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는.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말씀도 하시고 대한민국 말은 이렇게 사람 간을 다 녹이잖아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막 이렇게 아이고 완전 드라마에서 듣던 말이니까 따라갔죠. 갔는데 뚝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야 큰일 났다. 우린 이제부터 장기도 뽑히고 피도 뽑히고 인체 실험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이제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이죠. 지금 이제 목사님이 아니신데 그 김용태 목사님이 또 계시더니 우리를 앉혀놓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를 막 해요. 야 이거 마귀 속으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를 막 철대문 한 3개 열리면 열리는 그런 국회의원들만 사는 아주 그 철통 보안이 되는 그런 요새에다 갖다 우리를 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11명이 이제 거기 안에 영국식 건물로 지어놔갖고 프랑스식 건물이어서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앞에는 막 분수가 터지고 그 밑에 고기들이 막 놀고 막 좀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제가 지금도 꿈이에요. 그런 집에 별장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다 좋았어요. 장기도 안 뽑고 피도 안 뽑고 다 좋았는데 새벽 5시만 되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명을 이렇게 줄을 세워서
좀비도 그런 좀비가 없죠.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들 마냥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계속 앉혀놓고 알아듣지도 못하려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우 정신 사나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자면 또 와서 깨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북한의 생활총화도 아니고